여러분 혹시 저녁만 되면 종아리가 근질근질해서 참기 힘드신 적 있으십니까?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손바닥이 뜨겁고 가려워서 이불 밖으로 내놓고 주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등을 긁은 자국이 빨갛게 남아서 내가 밤새 뭘 한 건가 싶으신 적 있으십니까? 로션을 아무리 발라도 하루가 다르게 다시 가려워지고 답답한 마음에 그냥 긁게 되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진 거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이런 가려움이 사실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경고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치고 뒤늦게 큰 병으로 발견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알고 대응한다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도 작은 변화 하나를 알아차린 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 안에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가려움의 진짜 의미와 그것을 정확히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법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중간에 한 부분이라도 놓치면 지금 겪고 계신 가려움이 단순한 건조인지 아니면 간이나 신장에서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65세 환자분도 처음에는 그저 겨울이라 살이 건조한 줄만 아셨지만 원인을 찾아낸 뒤 2달 만에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니어 피부 질환과 만성 내과 질환을 함께 진료하는 노년의학 전문의 김동현입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진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가려움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건조한 피부를 떠올리십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피부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려움이 피부 표면에서만 시작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가려움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피부 자체의 문제로 생기는 가려움입니다. 둘째는 몸속 내부 장기에서 시작되는 전신성 가려움입니다.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2021년 영국 피부과학회지 브리티시 저널 오브 더머탈러지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가려움증 환자를 추적 조사했을 때 약 42%에서 간 기능 이상, 신장 질환, 당뇨, 합병증, 갑상선 문제 같은 내과적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층에서는 이 비율이 더욱 높아져서 절반 이상이 내부 원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피부에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본인도 의사도 단순 건조증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몸속에서는 조용하지만 심각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간이 서서히 망가지면 담즙산이라는 독소가 혈액에 쌓입니다. 이 독소는 신경 말단을 자극해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독이라는 노폐물이 몸에 축적되면서 피부 아래 신경을 건드립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으면 말초신경이 손상되어 비정상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이 모든 과정이 피부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 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이제부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3가지 위험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가렵습니다. 손과 발은 우리 몸에서 신경 말단이 가장 집중된 부위입니다. 이곳이 동시에 가렵다는 것은 혈액 속에 독소가 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려움이 극심해진다면 간의 해독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 HEPATOL-OGY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원발성 담즙성 간경화 환자의 68%가 손발 가려움을 첫 증상으로 경험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진단까지 평균 8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5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개월 동안 손바닥이 너무 가려워서 밤에 찬물에 손을 담그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피부과에서는 습진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진료실에 오셔서 간 기능 검사를 했더니 담즙 정체성 간 질환 초기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지금은 가려움도 사라지고 간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만약 1년만 더 방치했다면 간경화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손발 가려움과 함께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소변색이 진한 갈색이나 콜라색으로 변합니다. 눈 흰 자위가 노랗게 변합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묵직하게 불편합니다. 이유 없이 피로감이 계속됩니다. 두 번째 신호등 위쪽 날개뼈 사이가 가렵습니다. 등 상부는 의학적으로 흉추 4번에서 7번 신경 분절에 해당합니다. 이 부위는 놀랍게도 폐와 심장의 자율신경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나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이 부위의 가려움이나 불편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52세 남성 환자분이 1년 가까이 등 위쪽이 가렵다며 여러 피부과를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흉부 CT 촬영을 권유했더니 주변에서 과한 검사 아니냐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폐 상부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였기 때문에 수술로 완치되었습니다. 만약 계속 가려움만 치료했다면 2기, 3기로 진행되어 손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널 오브 소레식 앙칼러지 2019 연구에서도 폐암 환자의 약 12%가 등 상부 가려움이나 이상 감각을 초기 증상으로 보고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등 가려움의 패턴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 후에 더 심해진다면 심장 기능 저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웠을 때 더 심해진다면 폐 기능 문제일 수 있습니다. 24시간 지속적으로 가렵다면 신경이나 종양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 정강이와 발목 주변이 가렵습니다. 이 부위는 중력 때문에 체액이 가장 많이 고이는 곳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과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하체에 축적됩니다. 이것이 신경을 자극해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만듭니다. 대한신장학회 통계에 따르면 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 환자의 약 75%가 다리 가려움을 경험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투석 시작 1년에서 2년 전부터 이미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환자는 42세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IT 업계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진통제와 에너지 음료로 버티던 분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종아리가 가렵고 붓기 시작했지만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결국 얼굴이 심하게 붓고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는 신장 기능이 1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약물성 신손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으며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다리 가려움이 이렇게 심각한 신호인 줄 꿈에도 몰랐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강이 가려움과 함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장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일어납니다. 발목과 다리가 붓습니다. 원인 모를 피로감과 식욕 부진이 계속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간단한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333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3주 규칙. 같은 부위가 3주 이상 계속 가렵다면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단순 건조나 알레르기는 보통 1주에서 2주 안에 호전됩니다.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내부 원인을 의심해야 합니다. 3곳 규칙. 오늘 말씀드린 3곳 중 한 곳이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검사 받으십시오. 손발 동시 가려움, 등 상부 날개뼈 사이 가려움, 정강이 발목 주변 가려움. 3가지 검사. 혈액 검사로 간 기능, 신장 기능, 혈당, 염증 수치를 확인합니다. 소변 검사로 단백뇨와 신장 이상을 체크합니다. 복부 초음파로 간 신장 담낭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합니다. 이 3가지 검사만으로도 치명적인 질환의 90%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나누어 마십니다. 물은 천연 해독제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은 간과 신장을 깨워주는 신호입니다. 어메리칸 저널 오브 키드니 디지저즈 2018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의 노폐물 배출 기능을 24%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급하게 마시지 마십시오. 한 모금씩 천천히 삼키면서 마셔야 세포 하나하나에 제대로 흡수됩니다. 급하게 마신 물은 금방 소변으로 빠져나가지만 천천히 마신 물은 몸속 깊이 스며듭니다. 둘째, 매일 20분 맨발 걷기를 하십니다. 발바닥 자극은 전신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특히 하체에 고인 체액을 순환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집 안에서라도 좋습니다. 저널 오브 인바이런멘털 언드 퍼블릭 헬스 2020 연구에서 맨발 걷기나 접지 운동이 체내 염증 지표를 감소시키고 혈액 점도를 낮춘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셋째, 밤 10시 30분 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십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는 간이 재생되고 해독되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간은 회복 기회를 잃게 됩니다. 슬리프 메더선 리브즈 2019 논문에서도 수면 리듬이 깨진 사람은 간 효소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넷째, 가려움을 악화시키는 음식을 피하십니다. 술, 커피, 매운 음식, 인스턴트 가공식품은 몸속 염증을 증가시켜 가려움을 심하게 만듭니다. 대신 오메가가 3 풍부한 고등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과 항산화 물질이 많은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드십시오. 누트리언츠 2021 연구에서 오메가3 지방산이 피부 염증 반응을 42%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십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시켜 전신 염증을 유발합니다. 하루 단 5분이라도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10번만 반복해도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가려움 완화와 내부 장기 건강을 위해 특히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염증을 줄이고 신경 기능을 안정시킵니다. 고등어, 정어리, 아마씨, 호두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 면역 조절과 피부 장벽 강화에 필수입니다. JAMA 더머탈러지 2020 연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시니어는 가려움 관련 염증 물질인 인터루킨 6가 평균 38% 높게 나타났습니다. 햇빛을 하루 15분 이상 쬐거나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십시오. 비타민 E, 피부 재생과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아몬드, 해바라기 씨, 아보카도에 풍부합니다. 아연, 피부 회복과 면역 기능에 관여합니다. 굴, 소고기, 호박씨에 많습니다. 단백질 적정 섭취. 시니어는 근육량 유지를 위해 체중 1kg당 1g에서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은 과도한 단백질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셔야 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 가공육, 소시지, 햄 같은 질산염 식품. 트랜스 지방이 많은 과자, 빵. 나트륨이 과다한 찌개, 국물. 정제 설탕이 많은 음료와 디저트.
제가 모든 환자분들께 강력히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려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노트 하나를 준비하셔서 다음 내용을 2주 동안 매일 기록하십시오. 언제 가려운지 시간을 적습니다. 어느 부위가 가려운지 표시합니다. 얼마나 심한지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식사 내용을 적습니다. 그날 기분이나 스트레스 정도를 간단히 적습니다. 단 2주만 기록해도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새벽에 심해지는지 저녁에 심해지는지, 특정 음식 후에 악화되는지, 스트레스 받은 날 더 심한지, 이 기록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도 훨씬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방법으로 조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61세 여성분이셨는데 가려움 일기를 통해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손발 가려움이 가장 심하다는 패턴을 발견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간 질환이 확인되었고 즉시 치료를 시작해서 완치되셨습니다. 그분은 일기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할머니셨는데 손자 결혼식을 3개월 앞두고 계셨습니다. 1년 넘게 정강이가 가려웠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으셨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연고만 바르며 지내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다리가 심하게 부어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만성 신부전 말기였습니다. 신장 기능이 10%밖에 남지 않아서 즉시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손자 결혼식을 병원 침대에서 영상통화로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가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정말 몰랐어요. 다른 분들은 절대 저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조기에 발견해서 건강을 지키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려움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편지일 수 있습니다. 그 편지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4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 50세 이상이라면 6개월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특히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혈당 검사는 필수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무료입니다. 추가 검사를 해도 10만 원 내외입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수천만 원의 치료비와 평생의 고통이 기다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서로의 경험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친구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SNS로 퍼뜨려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조기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려움이 있다고 모두 큰 병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단순 피부 건조나 알레르기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놓치지 마십시오. 의심하고 확인하고 행동하십시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닥터 홍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